한국을 대표하는 무궁화처럼 한국의 대표은행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무궁화처럼 한국의 대표은행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오늘 수번째 드디어 20회를 돌파했습니다. 저번주는 좀 딱딱했죠. 좀 상당히 좀 딱딱했어요. 좀 경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딱딱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거 할 때 중간에 양념을 좀 해요. 근데 오늘 생활 풍수를 꼭 한 10분, 15분 정도 하거든요. 오늘 생활 풍수 묘지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요새 뭐 식목일도 지났고 했지만 묘지 볼 때 바뀌었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풍수에서 왜 묘지가 명당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게 묘지가 진짜 과연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거래시키는 것 중에서 서로가 거래가 잘 안 될 때는 교환을 시키는 게 있어요. 교환, 맞바꿔 친다 그러죠. 그거 교환이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되면 아주 그냥 쪽박 쳐버려요. 대박 쳐야 되는데 쪽박 쳐버리고는 어디 쭉 나죠. 그러니까 쪽박 쳐지 않는 그런 교환도 부동산 거래입니다. 상당히 큰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뭐 시간을 좀 더 적어내면 중개업소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중개업소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해서 오늘은 한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옛날 이런 말을 했죠. 뭐가 잘못되면 조상이 묘가 잘못됐는가. 지 탓을 안 하고 묘지 탓만 해요. 뭐 잘 되면은 자기 잘한 거야, 그죠? 잘못하면 묘지 탓만 해요, 그냥. 그래서 잘 됐을 때 묘지 탓하면 괜찮은데.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요즘 뭐 텔레비전 이렇게 뭐 방송에서 보면은 으시시한 게 8월달 정도 아니 한여름에 보면 꼭 나오죠 그거. 근데 옛날에 보면은 뭐 묘를 잘못 쓰면은 뭐 망하고 흥하고 막 그러죠. 뭐 장군이 될 자리에. 그래서 부동산에서 보면요, 팝니다. 명당이라고 팔아요. 명당이라고 팔았는데 뭐라고 파냐 그러면 이 묘지가 장관이 나올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거는요, 그거는 구급 공무원도 못 나올 거다. 그럼 어떤 거 살 거야 그러면요? 당연히 저거 사죠. 금액이 없으니까 이거.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인데 저건 좀 비싸요. 비싼 게 문제는 아니에요. 장관 나온다는데. 그렇죠? 아니면은 3대가 그냥 아주 재벌만 그냥 만수꾼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 그럼 이걸 안 살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풍수를 빙의해가지고서 좀 엄청나게 받아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건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누워 있어 봐야지 아는데 잘못됐으면은 반환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풍수 쪽에서 보다 보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면 전부 다 명당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자, 과연 이 명당이라는 게 있나, 명당. 명당이 부동산에서 이제 묘지라 그러죠. 묘지, 요즘 성묘가고, 우리는 조상을 잘 모시잖아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잘 되고 못 되고 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신부님도 막 묘지를 막 찾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유명한 신부님 계세요. 예? 명당 잡아주는 신부님. 근데 저분은 하느님을 믿는데 왜 또 이거 묘지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데, 풍수에서 이런 게 있어요. 묘가 5개의 악묘가 있어요. 묘지에서 악묘가. 그래서 이제 나무예요, 나무.
목묘. 나무가, 뿌리가, 이제 가면은 나무 뿌리 자꾸 잘라내죠. 시신을 칭칭 감죠. 텔레비 가끔 나오죠. 여기에 막 그 눈으로 들어가고 뿌리가 막 칭칭 감고. 근데 희한하게 그쪽 집안은 안 좋대요. 정신 이상자가 나온다든지 뭐 하는 것마다 안 된다든지 막 그래요. 이게 악묘라 그래 이게. 자, 목묘. 그냥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시신을 가면은 왜 안 좋으냐? 수명. 사람이 이 땅속에다 넣으면은 육탈이라 그럽니다. 육탈. 다 살이 빠지고서 뼈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꽉 차 있으면은 이게 썩지를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둥둥 떠 있어. 뭐 누구 얘기를 뭐 손톱도 잘한다, 머리털 가락도 잘한다, 뭐 이런 좀 의시시하는 얘기도 실제 그대로 있어요. 잘 내려가진 않죠. 화묘 시커멓게 타. 예, 뼈 같은데 뭐 이런 데가 막 시커멓게 돼 있지. 뭔가 그냥 기세가 좀 세다는 얘기예요. 흉 벌레예요, 벌레. 벌레가 보글보글해. 막 쥐새끼 뱀도 들어가 있고 막 벌레 구데기 막 보글보글해. 막 치니 감고 있어. 하여튼 그냥 보기 다 안 좋은 거야. 가만히 보면. 풍묘, 바람 들었다 그래. 푸석푸석해. 바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람 들었다 그래요. 자, 이런 5개 있는 묘는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영명이라 그러면은 가끔 뭐 그런 거 실험을 한 것도 있어요. 뭐 계란을 넣고서 했더니 땅 좋은 데는 계란이 곱게 썩고 아니면 냄새가 독하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걸 막 개장도 하고 막 흙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게 있죠.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천 년 정도 동안에 쭉 내려오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얼마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게 왜 그러냐. 근데 사람이 그 재밌어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머님들이 주로 자식들이 군대를 보냈다, 뭐 어디를 보냈다 했을 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벌쩍 일어나요, 어머니가. 아이고, 땀을 쫙 흘려.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그냥 막 죽겠다 소리 막 해요. 뭐 잘못했는가 보다. 전화 한번 걸어봐 그러죠. 그러면 묘하게 그 자식이 어디 뭐 다리가 부러져 있다든지 안 좋아 있어.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뭐 딸내미가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묘하게 그 현몽으로 떠나오죠. 미신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경험들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동기가몽설이라고 그래요. 동기가몽설. 내 유전자예요, 유전자. 내 몸에서 나온 상태, 제일 가까운 상태가 자식이에요. 자식. 태몽이라는 것도 있죠, 태몽. 태몽도 꿈을 꾸잖아요. 태몽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저는 뭐 제 아들내미, 딸내미 할 때 태몽을 제가 갖고 있어. 남자도 꿈꾸네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그 꿈 나온 것들에서 그 뭔지도 모르고 꿈을 꾸어요. 근데 생생해. 자, 이런 게 뭐냐면 텔레파시 이런 게 있어요. 교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나는 여기 있는데 미국에 가 있는 자식하고 교감이 됩니다, 이게 텔레파시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유전자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쪽이 자식이. 그러면 이게 주파수가 같다는 얘기야. 교감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뭐 이 전기 뭐 이 전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 시공을 초월해요. 자, 이런 자식이 안 되면은 쌍둥이가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아프다 이런 얘기도 있죠. 같이 간다는 얘기 떨어져 있어도. 자, 그런 거가 우리가 지금 이성을 갖고서 우리 스스로 아니다 그러지만 동물적인 본능은 항상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기, 같은 기운은 예? 동기가무설한다. 동기가무설. 같은 기운은 서로 감응을 한다. 동기. 내하고 같은 거.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게 뼈에서 나와요. 뼈. 살은 아니에요. 살은 다 물이야.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가도 교회 옛날 영화 보면은 머리뼈를 동굴에서 이런데 막 놓죠. 제일 많은 신경 많이 쓰는 머리입니다. 여기 뼈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꼭 사람 뭐 저거 머리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뼈에서 그게 서로 살아 있어도 되고 죽어 있어도 교감이 됩니다. 교감이 돼요, 서로. 그래서 그 교감이 되는 거를 나무뿌리가 칭칭 감고 있다. 방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로 칭칭 감고 있다. 다 안 좋은 거죠. 같은 주파수가 평행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미싱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를 자꾸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쉽게. 그래서
묘지들을 그래서 명당을 찾고 뭐 하는 게 뭐냐면 한온하게 좀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그 명당 찾아가서 삼천리 쫓아다녀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뭐 이 땅이, 뭐 명당들은 그래 대개 보면 이 사람으로 보면 이 끝에, 여러분들 급소가다 명당이라고 봐야 돼요. 제일 끝에 머리, 여러분들. 그래서 산 같은 데 보면 제일 끝에 이렇게 오므리지는 데 주죠. 거기 그 기가 좀 몰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땅이 움직이잖아요. 지진도 나고 화산도 나고 그러니까 태백, 그 산맥, 그 뭐 그냥 백두 대간에서 치면은 제일 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은 얕은 데 있어요. 바로 강원도 높은 산에 있느냐. 그래서 이천, 여주, 용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쪽으로. 자, 그게 단원하게 들어가면은 그 상태가 좀 편안하게 황골이라 그래요. 내가 황금 색깔이 나, 명당. 자, 이런 것들에 그러면 이걸 안 믿으니까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놨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 묘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살아. 근데 우리는 다 명당을 찾는데 이게 맨날 좀 그래요, 그죠? 그럼 이거는 또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게 명당은 많지 않다는 소리죠. 수천 년 동안 계속 명당을 다 찾아놨으니까 좋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도 명당 찾아서 막 다니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 묘가 명당이 뭐니 딱 이해가 갑니다.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일본에서인가 뭐 이런 실험을 했대요. 남자의 정자를 빼놔서, 전자를 저쪽 바꿔놔서 전기 이 남자한테, 그러니까 자기 분신이죠, 살아있죠. 저쪽 딴 방에다 갖다 놓고서 다 그걸 관찰했는데 여기다가 전기 쇼크를 그 남자한테 주니까 그 정자가 움직이더라. 꼼짝꼼짝 하더라. 그게 같은 기운이 서로 이게 감흥을 한다. 그런 뭐 과학적인 상태에서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못 봤는데 텔레비전 나왔어요. 이게. 자, 그게 뭐냐면 분명히 나하고 떨어져 있는데 나를 자극을 주는데 저쪽에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아니다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자식 갈수록 자꾸 옅어져요. 자기가 제일 가까운 쪽이 맞아. 내 몸에서 나오는.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많이 감을 잡아요. 감으로 잡는다 그러죠. 좋다 나쁘다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명당을 찾아다녔으면 분명히 다 장군이 돼야 되고 장관이 돼야 되고 다 속박사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묘지가 전국체 1%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가진 땅이 더 커.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묘지 뭐 장례에 관한 묘지에 관한 법률이 지금 해갖고 이제 앞으로 오래 묻지도 못해요. 10원 있으면 캐야 돼. 또 해놓고 길게 가면 60년분이 못 가. 결국은 가서 누워서 자다가 보면 계속 문 열어서 여러번 잘 잤냐고 다시 빼놓고 또 잘 잤냐고 빼놓고 해야 되겠죠.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었으니까는 묘지 이제 잘못 들어가면 큰 문제 생겨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돼 나오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러면요. 우리 일본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우리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불교에서는 출가를 한다 그러죠. 인연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적을 할 때 완전히 연을 끊는 방법이 뭡니까? 화장을 해버려요. 화장. 태워버리잖아요. 태워서 다 빠져갖고 요즘 아무데나 버리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교실하는 걸 자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제 그 화장 문화가 거의 화장 99%예요. 근데 거기는 왜냐면 그래 뭐 부모가 나한테 좋은 것도 안 주고 나쁜 것도 안 주는 거야. 네가 네 제주껏 살아봐라 이거거든요. 나는 갈 테니까 네 제주껏 내가 네한테 좋은 것도 안 주고 나쁜 것도 안 주겠다. 화장 문화. 그래서 요즘에 화장 문화가 일반화가 되기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50% 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동네에서 납골당하면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안 죽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기는 혐오시설이라 그래요. 다 죽을 건데 그 혐오시설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잘못돼갖고서 우리가 옛날에 달걀 귀신 나온다, 처녀 귀신 나온다, 몽달 귀신 나온다 무서워서 그러고 뭐지?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데는 동네에 있어요. 납골당 같은 게. 전혀 땅값 시장이 없어. 우리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당론이 분명히 제가 와서 동기가 뭔 소리니까 있다고 볼 수뿐이 없어요. 대신
지금 명당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슨 뭐 나 때문에 자손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러는 것보다 화장 문화로 가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풍수적으로 따진 묘지의 명당론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는 묘에 가서 뭐 성날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바빠가지고서 그냥 컴퓨터에서 사진 딱 봐라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묘지 그 사진 찍어놓고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육성으로 나와. 그래 너 잘 잤냐? 예. 자 그러면 잘 계세요 하고서 그냥 딴 데 놀러 가야지 앞으로. 예. 숭늉도 하나 안 갖다내 이제.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묘지 얘기를 하면 명당은 있다는 그런 논의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화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화장이에요. 화장. 그래서 좁은 땅에 하고 화장은 조그만 땅만 해도 수천 개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화장을 좀 공원화 좀 시키고 놀러 가도 거기 화장 저기 맞벌당 가서 놀러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묘지 토장 문화라 그래요. 토장 문화는 6.25 때 나온 겁니다. 6.25 사장 2조 때. 2조 때 뭐 수신제가 수지 발모 신체 발모 수지 부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뭐 신체를 다치면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해갖고서 6.25 사장으로 나왔지.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불교였어요 우리가. 그쵸? 그 전에는 불교였죠. 그 전에도 뭐예요?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장 문화가 발달된 건 그렇게 2조 시대 때 있었던 거다. 근데 거기에 너무 6.25 사상에 들어가고 있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터지는 후세를 위해서 놔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장 문화로 왜? 풍수로 좋은 거예요 화장이. 그죠? 물론 죽은 사람이 또 불로 태자 그러지만 뭐 죽었는데 뜨거운지 따뜻한지 뭘 압니까? 그래서 자식한테 좋고 나쁘고를 내가 해갖고 자식까지 보살펴다 생각하면 좀 접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모 그룹 회장님이 참 남들을 된다는 다 태워서 화장해버려 나는. 그래갖고 지금 화장 문화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 화장은 잘못된 건 아니다. 그죠? 풍수적으로 묘지에 너무 집착하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됩니까? 예. 화장하고 싶어요? 뜨거워서 못하겠지. 근데 그런 거를 터부시하진 않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뭐 부모님 때는 그건 야 불효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몰라 우리 때만큼은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이 풍수 하나씩 이렇게 양념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떤 실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제가 어디 가서 산에 가 도작 가서 배운 건 아니고 다 이런 자료화해서 보니까 참 이해가 갑니다. 자 요즘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거래가 좀 어렵고 좀 안 될 때는 이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 부동산 교환. 서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안 팔려? 근데 난 이 집 팔아갖고서 점포를 좀 하고 싶어. 이렇게 팔려야지 점포를 하지. 그 점포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점포하는 사람은 이게 또 안 팔려. 이걸 팔아고 집을 사고 싶어. 그럼 이걸 같이 맞춰주면은 사고 팔고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죠. 서로 요거 팔아 요거 살 거니까 그냥 돈을 서로 주장 서로 바꿀 수가 있는. 자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교환이 유행이 됩니다. 교환은 여러 장점이 많이 있어요. 한 단계를 건너면 넘어가죠. 팔고서 또 있다가 또 사러 구하러 되는 거는 동시에 팔고 사고를 동시에 이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환에서는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금액을 맞춰야 돼.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점포를 사고 싶은데 이거는 1억이 가는데 이거는 5천뿐이 안 가. 그러니까 이게 등가 교환이라거든 같은.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당신 5천뿐이 안 가니까 현금 5천하고 현금 5천하고 이 점포를 줘라 하고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 있는 게 이 교환을 하다 보면 꼭 필히 서로가 내게 비싸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환할 때는 권리금, 여기 점포가 안 되면 권리금이 얼마다 막 붙여버려요. 근데 이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시세 금액의 최고를 서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같이 똑같이 올리면 똑같아져, 그죠? 뭐 1억짜리를 나 10억에 하라면 5천짜리를 5억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돈 5억 주면 안 되죠. 같이 올리는 건 관계없는데 서로가 자기 상태의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문제는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실사를 한번 어떤 한 89년도인가 한 10몇 년 됐죠. 한 장반이 찾아왔습니다. 땅을 팔아달래요. 그래서 무슨 땅을 팔아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6천만 원짜리 땅이래요. 6천만 원짜리 땅인데 좀 싸게 좀 팔아달래요. 한 5천도 좋고 4천도 좋고. 그래서 왜 6천만 원이냐니까 이거를 땅을 자기 연립주택하고 바꾼 거래요.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9천만 원 갔는데 9천만 원 가는데 이 땅하고 돈을 3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현금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9천만 원이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이 당장히 필요했던 게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는 3천만 원 준다니까 이거 6천인가 보다 하고서 바꾼 거예요, 그냥. 바꾸는데 교환을 하다 보면 필요 어느 한쪽에 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한쪽이 분명히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놔요, 희한하게. 아주 상당 부분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3천만 원 급한 김에 해서 이 땅을 받고서 3천만 원 받고서 교환을 남겼습니다. 받고 나서 한 1년 동안에 이제 이 땅 돈 3천만 원 썼으니까 1년 정도 있다가 그 땅을 팔려고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제 이거를 팔아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대충 어디 보면 그냥 알거든요. 대충 금액을. 그래서 절대 이게 금액이 상당히 적게 갈 텐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가 냐 800만 원 가더라고. 800만 원밖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양반아, 내가 그 동네가 고향이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라. 거기에 내 거도 이거 있으니까 이거 좀 사줘. 그러니까 이 양반 거기 땅이 어딘지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급해 팔았는데 결국 얼마 3,800에 이걸 파는 거야. 그렇죠? 자기 생각은 9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인 금액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쏜 거죠. 근데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건 손해보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서 펄펄 뛰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니 제가 바가지를 씁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때 뭐 거래하는 사람이 뭐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와서 뭐 이게 뭐 앞으로 올라가면 뭐 1억이 되니 2억이 되니 막 그냥 해가지고서 그래 나야 필요한 게 이 돈이니까 하고서 이렇게 산 그런 거를 해가지고서 이 손해를 엄청나게 본 어떻게 보면 그냥 급하게 팔아도 이거 최악 못해도 6천원에서 7천원 받았을 텐데 그렇게 팔 거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런 이제 교환이 꼭 지금 불경기 때는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상태지만은 잘못하면 어느 한쪽이 이런 결과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당하지 않는 방법, 또 이걸 당하지 않는 그 부동산 물건을 찾아보는 방법,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동산은 뭐 이게 얼마다 할 수 있는 상태의 금액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하고 아파트는 교환이 잘 안 하죠. 아파트가 금방 팔리니까 환급성이 쉽잖아요. 가게 교환은 아파트 이런 거보다도 이제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잘 거래가 안 되는 거, 뭐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렇게 권리금 문제 붙여 있는 거라든지 거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익을 주면 돼요. 차익을 주는데 제일 정확하게 하는 거는 내 금액하고 그쪽 금액이 정확히 맞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되게 이제 중간에 그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꼭 이제 자기가 그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눈을 다 가려요, 한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 필요한 돈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주고서 그냥 뭐 이상한 거 하나 붙여주고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상가 같은 거, 점포 같은 거는 보통 임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대를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꾸미고 하다 보면은 이 점포 그 권리금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권리금은 고물줄이야. 풍선같이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해. 그게 뭐 2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붙여. 그러면 결국 그 보증금하고, 예? 보증금하고 이 권리금하고를 플러스 시킨 금액이 이제 그 교환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는 여기서 좀 파는 게 뭐 연립주택이다, 예? 아니면은 뭐 다세대다, 잘 팔리지 않는, 좀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것들 하고서 이게 이제 금액 시세가 얼마, 이거 정확히 나와요. 시세가 뭐 1억이면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변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찾아내야 돼, 이거를.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현장 가서 그 점포를 보고서, 물론 내 거도 너무 올리면 안 되겠지만 그쪽이 적정한 그 현지 부동산에서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의 금액이 보증금하고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상태를 보고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금액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어떻게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또한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시 쓰면 좀 이게 좀 뻥튀기 한다는 게 좀 금액을 막 올려붙이고, 여기도 막 올려붙이라 그래요, 서로. 근데 여기는 1,000만 원 올리고 여기는 3,000만 원 올려봐요. 그럼 결국 2,000만 원 손 아닙니까? 이런 식의 교환 문제. 아마 요즘에 부동산에 가다 보면은 그 특히 교환에다 갖다 붙여서 금액이 잘 안 나오는 건 땅입니다. 토지. 자기네 저기 뭐 강원도 어디 저기 뭐 경상 뭐 북도 이런 데 있는 임야들을 막 평수를 많이 주고서,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잊어먹고 갖고 있어도 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현장 가봐야 몰라요. 가면 산이지 뭐 그게 나 얼마 이렇게 써놓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도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에 뭐 산이 뭐 임야라든지 뭐 이딴 권리금도 있으면 이걸 안 받아도 내가 손에 한 번 끼는 정도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보고서 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제 특히 그 뭐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전문 그 좀 부동산 아는 사람 말고서 상대편 금액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이게 뭐 집에 그냥 혼자 하시는 부동산 모르는 사람이 나랑 빨리 팔고 싶은 사람들 하지만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서 그냥 집 날리고 못 날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아주 이게 애물단지야 그냥. 이거 덩치는 큰데 돈은 안 돼. 꼭 저기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막 주머니 튕기면 뭐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큰 거 같은데. 그런 실질적인 상태가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 교환 그 거래 되게 하는 거 보면요, 제일 보면은 이제 교환 거래를 할 때는 현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 교환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서 전부 다를 필요한 사람은 교환을 안 해요. 그 돈을 다 팔아야 되니까 뭐 6천이든 7천이든. 하지만은 일부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아주 시간이 급박하고 일부 급매라 그래요. 급매. 급하게 한 사람은 내가 이거 뭐 6천짜리인데 내가 필히 3천만 원이 필요해. 3천만 원만 생각을 해요. 나머지 아무나 갖다 붙여줘도 그냥 뭔지 모르고 그래 나 투자한다 생각하고 나중에 보면 뭐 800이 되느니 500이 되느니 이런 거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이 교환 거래가 장점을 잘 활용하면요, 2번 거래할 거는 1번 거래하고 끝나요. 그렇죠? 2번 거래할 거 동시가 한꺼번에 되죠. 하지만 잘못해갖고 내가 그 손해보는 측면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어떤 그 한 10년 전에 그 있어요.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약국이 어떤 식으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약국을 도저히 약국이 그 옛날에는 잘 안 됐습니다. 뭐 하루에 한 3만 원 매출도 안 올라갔고, 맨 팔려봐야 뭐 그냥 그 해열제 있잖아요. 진통제 같은 거, 그 30원짜리, 50원짜리 있잖아요. 그 하나씩 뭐라 하죠? 약 이름 얘기 안 해도 뭐 머리 아프고 먹는 약도 있잖아요. 그거 50원짜리인가? 요새 100원 받네. 요새는 통째로 팔죠. 그런 거 아니면 제일 비싸게 팔리면은 우황청심원 하나 팔려요. 3,000원짜리.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바깥에도 안 팔려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약이 잘 되지만
하루에 한 뭐 2만원, 3만원 매출 물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증금 3천만원이에요. 약국에. 근데 보증금 3천에 월세를 40만원을 내는데 관리비까지 해서 이거를 계약 기간을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몇 년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 돈을 이 약국은 도저히 징그러워 이제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지 교환을 하게 됐어요. 약국이 보증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국 보면 약장도 있고 약도 들어가 있어, 그죠? 그게 다 들어가는데 1,000몇백만이 들어갔대요, 그게. 그럼 다 따지면 한 4천만원이 넘죠?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 교환하는, 이거 뭐 교환하라, 뭐 징그러우면 그냥 하지 말지, 그냥 머리 아프게 징그럽게 합니까? 그냥 땅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해가지고서 땅을 바꿨어요. 근데 이 땅이 얼마짜리냐, 그럼 1,500만원짜리예요. 맞교환을 했어요. 맞교환을.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먼저 생각난 게 뭐냐 그러면 약국이 징그럽다는 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난 땅 투자한다고 했어요. 1,500만원 이제 얼마인지는 몰랐지. 이거 5천이 넘어간다 그래서 했겠죠, 그죠? 가지도 않고 이제 그 사람 외국에 갔어요. 낚아놓고서 급하게 이제 외국에 갔는데 가면서 몇 년 있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땅이 잘 있나? 그래서 이제 이 땅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팔으려고 했는데 그때 금액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팔려. 그냥 보증금만 빼더라 3천만원이죠. 근데 이걸 바꾼 친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약장부터 팔았어요. 약장 한 300만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약도 팔았어. 뻥튀으로. 그래갖고 1,000만원짜리 500만원 받고서 다 팔아버렸어요. 일단 이제 본전에서 3분의 2는 뺐잖아요. 보증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약국을 문 닫아놓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주인이 돈 준 거예요. 돈 팔자고 얼마나 남았어요. 이런 현상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날로 다 뺏긴 거야, 날로 다 그냥. 그렇죠? 이 친구 뭐 시세가 이렇게 가니까 돈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리고 이 땅을 배줬다 어떻게 배줬냐 그러면 땅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에 태워가지고서 새벽 4시에 그냥 막 태워가지고서 어딘지 뭐 tin지 빨리 갔어요. 해 뜨기 전에 도착을 했어. 이제 가까운 줄 알았죠. 막 180, 150km 놓고 막 딱지를 떼고 간 거야, 그냥. 딱지 떼더라고. 떼면 막 몇만 원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돈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냥. 가니까, 이거, 4시니까 졸잖아요. 졸다가 눈 떠보니까 다 왔대. 벌써 다 왔어요? 다시 반뿐이 안 됐어. 그때 어디 200km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야, 진짜 가깝네요. 저 땅이야 그랬어요. 저 땅인지 뭔지나 눈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어느 땅인지 모르잖아요. 저 땅 그러니까 이 손가락 저러 가는데 저건 줄 알잖아요. 어쨌든 야, 땅 좋네요. 갑시다 빨리. 그러니까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 간 거예요 그냥. 올라올 때 이제 서울 딱 들어오니까 조금 시간 걸리죠. 9시에 도착을 해버렸어요. 야, 4시에 갔다 볼 거 다 보고 9시에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냐. 그 옆에 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사놓고서 그래 미국 간 거예요. 갔다가 오니까는 와가지고 그 땅을 찾아가려면 4시간 반 걸리는 거야. 이제 정식으로 간 거 아닙니까? 찾아 들어가 보니까 4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그 교환들이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환하더라도 그래요. 좀 솔직히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믿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참 요즘에는 참 눈 떠도 코 베가잖아. 근데 왜 베간지 몰라. 한참 이틀 있다가 뭐 내 거 어디 갔지 그래.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순간에. 그래서 교환은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점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하고서 막 하고 또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해외로 간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긴박하게 해가지고서 그 일부 조금 차액을 여기 차액 주는 건 좀 양심적이네요. 차액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냥 바로 갚기만 해버렸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의 장점을 활용을 시켜가지고 저기 장점만 내 쪽에 할 수 있게끔 해서 교환의 장점을 할 수 있는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방법이고요. 서로 상대방하고 서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금액은 객관적인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막 그렇게 새벽에 준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바쁘다가 늦어게 야밤중에 가서 그냥 한 12시에 출발해가지고서 그 길뻥 뚫릴 때 갔다가 오면 몰라요. 바깥에 보여야지 어딘가 깜깜한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간에 가서 보고 위치가 어디냐, 어떤 상태냐, 그 금액도 알아보고 또 이런 참가 같은 것도 권리금 이게 맞는 거냐, 5천만 원이 권리금이라는데 실제 가봤더니 1,000만 원도 안 간다더니 4천만 원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대개 이런 자기 아파트라든지 주택 같은 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이 당해요. 대개 다 이렇게 뭐 권리금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이런 딴 쪽으로 돼 있는 사람도 덜 당해. 그 사람은 이익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막 상당 부분을 중간에 무허가 중개업자들이에요. 예? 그 무허가 중개업자들이 중간에 챙기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뭐 하나 해라고 한 3천만 원씩 먹고 도망가. 정확하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일명 그게 요즘 얘기는 떴다방들이 그런 사람들이 맨날 전화 걸어갖고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 걸어갖고 사모님 또돈 벌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사는 거. 목소리가 기가 막히는데 썩은지도 모르잖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그냥 거기 해가지고서 나중에 보면 참 통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교환 문제도 있지만은 요즘 중개업자들을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뭐 다 잘하시겠지만은 중개업 선택하는 방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요즘에 전화 자주 올 거예요. 다 무허가 중개업자들이. 다 무허가 중개업자. 지금 하여튼 전화 뭐 걸어가지고서 뭐 그냥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하는 거는 거의 100%라고 보면 맞아요. 특히 젊은 애들. 수능 몇살 먹은 친구들이 뭘 부동산을 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절대 말아라. 그리고 부동산을 나중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들은 뭐냐고 확실히 근거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이름을 취하지는 못해요. 그냥 적정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자라와갖고서 뭐 하여튼 뭐 달콤한 얘기도 해가지고서 뭐 현혹시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계약 잔금 내고 나오고는 그 다음날 없어져 버려요. 못 찾아. 어디인지 몰라. 못 찾겠다 깨꼬리인데 계속 그 노래 안 부르고 앉아있어요. 그냥. 아무 찾으려고 전화가 됩니까? 핸드폰 해보면 그 전화는 없는 전화나 그러니까. 전화 가면 그 회사가 없어졌어. 보통 3개월에 6개월에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옆으로가 일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책임을 소지를 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중개업자. 중개업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게 부동산 뭐 교환을 하든 매매를 하든 하여튼 뭐 어떤 부동산 관련 쪽에 어를 할 때 중개업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중개업자를. 물론 다 허가를 갖고 있으니까 다 잘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틀리죠. 높낮이가. 그리고 또 요즘에는 중개하시는 분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에는 요새 대기업에서 있던 분들도 중개업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하시는 분, 뭐 은행에서 지점장 하시는 분, 뭐 건설업체에 높은 직급에 있다가 하시는 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전같이 사탕발림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거 혹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를 갔을 때 제가는 그래요. 부동산 중개업은 자기 사업입니다. 상업이에요. 아침에 문 제일 먼저 여는 데를 가세요. 첫 번째. 예? 부지런한 데요. 부지런한 없어. 한 10시 반 정도 문 여는 데는 그 문제 있는 데예요. 그건 업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업을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업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출근을 매일 7시, 8시 반, 8시에 출근해도 한 번도 문 여는 거 못 본 데 있죠. 부동산은 한 10시쯤 문 열어야지. 하고서 오는 거는 나가서 해야 되는 소리예요. 책임 소재도 별로 없어. 한 10시 반쯤 나와가지고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점심 먹으러 가. 예? 그리고서 한 1시 반쯤에 들어와 그때부터 시작을 해. 그거는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소리죠. 새벽에 출근, 저는 이런 업소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 7시 정도에 내 업이니까 내가 사장인데 7시쯤 나와갖고서 문 앞에 청소하는 사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 쳐주는 사람, 꼭 그 부동산 앞에 가면 자빠져갖고 다리 부러져가지고서 그런 업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다 그래요. 지금 상담 보니
일찍 일어나야 돼. 내 앞에 가는 사람은 개똥도 있으면 안 돼. 다쳐야 돼. 그죠? 요즘에 먼지 나면 물 끌어놔야 돼. 그러면 아침에 간장마다 인사 다 하는 사람. 그러면 신뢰가 갑니다. 야, 여기는 뭐 철박 대바람부터 나와서 뭐 청소하고 있네. 야, 부지런하네. 정신 상태가 틀려요. 그런데 이런 데 가고. 두 번째, 절대 요즘에 뭐 비가 온다 뭐 한다 그러면 막 두드리는 거 있죠. 팔 운동하는 거. 이 화투 치는 데 가지 마세요. 자기 업이 무슨 하우스집이라 하우스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비 오는 날 공식 날인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화투를 치고, 저는 장기 바둑 두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장기 바둑 두는 거. 자기 신성한 업소에서 장기 바둑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냥부터 그죠. 잡아서 진짜 뭐라도 잘 쳐다보고서 막 연구 좀 하고 전화도 하고 막 그냥 컴퓨터로 막 두드리고, 뭐 거기서 쳐다보는 게 뭐 여자 몸매를 쳐다보든 뭐든 관계없어요. 안 보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는, 그리고 하는 특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솔직히 문 열고 들어가실 때 화투 치는 데 들어가면 불안하죠. 그러면 뭐 나왔어? 한참 끝만 올라가는데 왜 문 여냐 이거야. 그거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또 이렇다 그러면 열받는데 왜 와? 없어. 이러죠. 기분 나쁘죠. 들어가면서 아유 미안해 하고 나오면서도 뭐 이런 집이 있나 하나 그런 기억이 좀 있을 거예요. 절대 뭐 화타나 장기나 이런 거 두는 데는 하지 마. 절대. 그리고 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책이 하나도 없어. 아주 뭐 그냥 아가씨 이쁜 것만 맥주고 오비 맥주 뭐 이런 것도 뭐 기가 막힌 것만 뭐 그냥 그런 화류계 잡지 같은 것만 몇 개 딱 있는 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부동산 정보업입니다. 정보에 민감해야 돼. 신문 몇 개를 봐야 돼. 그런데 신문 왜 안 봐요? 신문 봐요. 언제? 점심 먹을 때 그 밥 위에다 쌓아놓고 거 한 장 찢어오면 그거 쳐다보고서 어저께 거 쳐다보고 신문 본다 그러는 데는 잘못된 거예요. 정보업을 안 한다는 소리죠. 정보에 민감해야 돼. 책도 좀 있고 보든 안 보든 작곡댁이라도 보면 제목이라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좀 신문이라도 몇몇 개 주간지라도 경제지라도 한두 개라도 좀 있어야지. 아니면 손님이 가서라도 볼 수 있는 그 정보에 좀 민감하다. 그러면은 세상을 상당히 빨리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얼굴도 봐야 돼요. 부동산은요. 사람은 나이를 먹다 보면 얼굴 보면 인생이 나온다며요. 저기 뭐냐면 우리가 역학을 않고 관상적인 게 아니더라도 하루 보면 저 사람은 주지도 않아도 받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뭔가 좀 신뢰가 좀 안 가는. 근데 거기 보면 막 그런 사람들만 있다. 이상한 쳐다보면은 무슨 이런 어깨들만 있다든지 어떤 공포심 분위기가 이런 건 안 돼요. 좀 거기 있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쫙 그런 쪽에 좀 신뢰감이 가고 좀 정갈하고. 근데 막 발을 하나 여름에 덥다고 딱 걷어 올리고 양말 하나 들고 안에 있는 무좀거 그거만 긁어내고 그거 딱 그죠? 정장을 좀 하고. 예. 이게요 정장을 한다는 얘기는요 작업복을 입는 거하고 정장을 하는 거는 정신 상태가 틀려져요. 모가지 확 모가지라고 그러면 안 되죠. 목 꽉 당기면요 바닥 긴장 차려요. 이거요. 그죠? 헛전 소리를 안 해. 다 풀어놓고 그냥 청바지 같은 거 괜찮은데 무슨 바자마 같은 거 탁 걸쳐서 더워 하면서 발 닦고 있으면 그거 정신 상태가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사무실 이렇게 보면 고급 집기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있을 때 있는 자리 있을 때 있고 짜장면 먹은 그릇이 저 밑에 가서 신문지에 쌓여서 냄새가 팍팍 나고는 안 되죠. 짜장면 먹지 말라는 게 먹으면 저 바깥으로 잘 튀어나오지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중개업소 허가증을 보세요. 허가증. 물론 처음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오래 하신 분들이 좋죠. 오래 한 사람이면은 신뢰가 일단 있다는 소리예요. 오래 했다는 것도 막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올해 몇 년 했는가 이렇게 그러다 걸어놔 있어요. 그러나 쓱 보세요. 몇 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그것도 얘기도 해줄 거고 아니면 쓱 보세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문 열었다. 근데 그렇게 문 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부동산 10년을 했다는데 이거 엊그저께 문 열어. 떴다 마냐. 철새. 그렇죠? 철새도 있죠.
금방 있다 금방 사라져 금방 있다 금방 사라지면 책임 소재를 못 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 한 5년 정도 이상은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서류 계약서 받고, 이거 보관 의무가 5년입니다. 서류 보관 의무가. 근데 5년 뒤에 계약서 이거 없어졌으면 계약서 어떻게 찾아요? 잊어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받을 수, 3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중개업소들. 자, 중개업소들 이거 하나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내 거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더 주고 덜 주고 해요. 그래서 중개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소비자가 중개업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는 많이 보고 주변에 또 그 동네 저거 하면 많이 들어보면은 그 중개업 하는 거에 장단점이 다 나옵니다. 거기는 뭐 그냥 거기서 사가지고 돈 벌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는 등, 뭐 거기서 사기만 하면 계속 망한다는 등,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안 되겠죠. 야, 거기 하니까는 뭐 나중에 팔 때도 다 관리해주고 뭐 해주고 뭐 중간중간에 전화도 해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정감이 가는 사람들 있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계약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뭐 이번에 뭐 저기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았네요, 2달 남았네요. 이게 저기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듯이 그렇게 관리해준다면 신경 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없이 분명히 1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당신이 내가 계약했던가? 딴 데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관리 안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그게 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든 팔든 임대를 주든 뭐하든 이 관리할 수 있는 중간적인 상태. 뭐 중간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작년에 보면은 신문에 많이 나왔던 게, 뭐 알아서 또 맡겨놨더니 알아서 그걸 갖고서 뭐 전세를 받아갖고 자기는 그거 갖고 이자 놀이 하고서 나중에 도망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100% 믿는 것도 아니죠, 그죠? 계약할 때는 본인이 가야죠. 아무리 중개업자를 믿더라도. 자, 그래서 그런, 저는 지금 그 21세기 부동산 그 중개업은 옛날같이 뭐 공항같이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최첨단 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최첨단 장비. 뭐 거기에 그냥, 그래서 컴퓨터 없는 중개업소는 없어요, 아예. 컴퓨터, 그거 인터넷 못하는 중개업소는 없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어떤 그 관리,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또 요즘 아주 그 잘하는 그 중개업소들 보니까 자기 신분도 만들더라고요. 참 같은 여성 이 공인중개사인데 제가 보니까 저희 그 집에도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 발행인이야. 그렇죠. 본인이 만드는 발행인이죠. 신문 발행인 다 해갖고서 일주일 거를 2주일 거를 싹 정리하고 자기가 다른 데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고 이슈거리 이런 거를 계속 고객관리를 계속 보내줘요. 자, 그럴 정도로 좀 연일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중개업소는 지금 다 도태되게 있어요. 예전같이 그냥 거기서 그냥 치고 그냥 뭐 포카나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계속 보면은 또 이 밤에 퇴근하는 거 보면 꼭 불 켜있는 데가 있어. 일하다가 불 켜면 좋은데 꼭 이거 하고 있어 그냥. 그리고 새벽에 되면 이제 그때 눈 비비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밤새 하고서. 그러면 밤새 했으면은 못하죠. 그 다음에 귀찮아지는 거죠. 그런 거 저는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중개업을 하면서 지금 무슨 뭐 수수료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금액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영수증이라든지 그다음 물건 확인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그 물건 확인 설명서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중개업소 써주는 그렇게 봐거나 보통 안 읽어요. 근데 꼭 보고서 거기에 써놓은 거 외에 써놓지 않은 거라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그걸 뭘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소 하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택을 잘해갖고 자기는 진짜 부동산 관리 쪽 측면에서 잘해주는 사람을 딱 해놓으면 재테크에 일단 50% 성공을 했다.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망했다. 그건 맞아요.
그냥 어쩌다 성공했다 그러면 그건 재수가 있어서 된 거지. 그래서 그런 중개업 선택료로도 이제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지금 아마 많이 생기는 게 지금 중개업소가 생겨요. 계속 엄청나게 많이 중개업소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막 하다 보니까 아주 고급 인력들이 전부 중개업 쪽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좀 수준 이하로 된 중개업소들은 지금 뭐 자연적으로 지금 도태가 되는, 그리고 장비 게임, 정보 게임,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큼 뛰느냐에 따라서 자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중개업소입니다. 지금 워낙 많이 그냥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물론 처음에 문 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경험을 쌓아야 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대재산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상당한 경험이 있어갖고 문 여는 사람 관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갖다 자격증 땄다고 해서 문 딱 여는 사람이면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 그러면요, 의사가 하나가 명의가 나오려 그러면요, 의사 허준tung 옛날에 나왔었죠. 의사가 명의가 나오려 그러면은 수십 명이 골치 아파져요. 이렇게 쪄버릴까? 이렇게 쪄니까 죽네? 이렇게 병신 잘못되네? 뭐 되네? 다 시행착오로 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시험 때에 오르는 상태가 돼요. 초보, 진짜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면. 순수성은 있지만은 테크닉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에서 잘못되다가 시험용이 돼버려. 시험용은 되지 말아라, 절대. 그래서 의사도 돌팔이 의사한테 가면 내몸 맡기면 큰일 납니다. 맹장이라고, 맹장을 딱 쟀더니 맹장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절대 맹장 아니라고 해서 다시 꼬매질 않아요. 무조건 잘라. 그죠? 잘라놓고서 그래. 큰일 날 뻔했어. 그래야지 진단을 잘하가지고, 쟀더니 여기가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이게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부동산은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는 돌팔이한테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상태의 경험을 부동산 처음 물었더라도 부동산 관련 쪽에서 업을 하시다 나오신 분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엉뚱해갖고 부동산을 붙자든 시험만 받고 딴 사람이 딱 문 열은 거를 갖고 한다 그러면은 깎을 줄도 모르고 흥정할지도 모르고 그저 이거 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줘야 되면 줘야지. 주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더 줬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수수료 조금 덜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자 절대 시험대에 올리진 말아라. 부동산은 시험에 한번 부동산에 들게 되면요, 1억짜리가 1억 5천 주고 살 수도 있고 1억짜리를 5천에 팔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은 적어도 5년 정도 이상 되는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굉장히 다양한 박학 다 시켜야 돼.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나이가 좀 높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세상 경험을 좀 있는 사람들, 한 20몇 살 먹은 친구들이 중개업 다 뛰겠죠. 열심히 뛰겠지만 뭘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결혼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애도 안 키워봤어. 뭐다 집도 이사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고서 남한테 이거 하려고 그러니 그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교도 못 부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제가 봐서는 한 35살 정도 이상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세상 절반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조금 세상 경험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뭐냐 물어보고 가서 미리 물어보고 가문을 잡아야지, 그죠? 그래서 언제 문 열었는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가. 자기가 부동산 하는 사람 가보면 자기가 다 부동산의 귀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지, 그죠? 나 부동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손님 왔다가 걸어 넘어가잖아요. 다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몇 살에 25살. 근데 부동산 몇 년 했어? 20년. 5살부터 부동산 한 거야? 땅 따먹기 했다 그래서 그것도 경험에 들어가잖아요. 동네 땅 따먹기 했다고. 자, 그런 식의 경험은 아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그래서 부동산이 제일 나이가 경험이 많은 적절한 상태의 시기는 좀 제일 늦게 보면 35부터 시작해서 50까지. 그다가 제일 중간 나이가 제일 경험인데, 이 중간 나이가 여기서 이제 관상을 봐야 돼. 중간 나이가 빽빽하게 먹어 살아간 중간 나이면은 정도로 나간 사람들.
예? 정도로 나간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요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예측도 잘해주고 또 마무리도 잘해주고 앞으로 AS도 잘해줘요. 관리도 잘해줘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상당 부분 위험하다든지 어렵다는 거를 일단 접고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도 이제는 많으니까 선택할 권리가 소비자한테 있다. 자, 이 얘기를 중개업자분들이 혹시 들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 살아남는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돈 못 벌어요. 자, 부동산 이제 중개업소 선택하는 요령까지도 나왔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